안녕하세요. 화명 김일신입니다. 그동안 제가 꽤 됐어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하다가 제가 좀 유튜브를 매일매일 올렸었는데 매일 올리다가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또 정신 차리고 틈틈이 시간 난 대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근데 전처럼 뭐 매일 하나씩 올리기는 좀 벅차더라고요. 이제는 좀 3일에 하나 올린다든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하여튼 뭐 우리 역학하신 분들이 그런 거 정해놓은 법은 아니야. 자연 이치로 따라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공부하신 분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2개씩은 한번 사주 하나 올리고 자미드사 사주와 경관한 거 하나 올리고 교대로 하나씩 올린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명반 띄워놓듯이 사주와 자미두수 겸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 왕초보 자미두수 1권 페이지는 214페이지, 예제 6번 할 차례지요. 예제 5번까지 했으니까. 또 처음 보신 분은 예제 1부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책을 읽어보고, 책이 없으신 분 될 수 있으면 책을 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책 피하라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공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책값이 또 저렴하니까 한 10,000원 선이니까 책이 뭐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산 것도 좋겠지요. 봅시다. 필자가 잘 아는 비군이 스님이다. 그러니까 스님 사주라는 거지. 여자분인데 비군이 스님이라는 거죠. 보면 여자 여명으로 써 있잖아요. 여명인데 비군이라는 거지. 봅시다. 해궁에서 함지 태양이 해궁에서 함지의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함지 별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주로 임부터 신까지 이쪽으로 있어야 좋은데 이쪽으로 있으면 좀 안 좋다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별이 함지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근데 더군다나 녹곤각이 사가 녹곤각이가 화기라는 화기가 뭡니까? 녹곤과학이 쉽게 얘기하려면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시면 돼. 내 인생에 겨울이라는 거야. 뭐가? 태양이란 별이 내 인생에 겨울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공부는 쉽게 해야 잘 맞고 또 쉽게 풀어야 잘 맞아요. 막 어렵게 풀면 잘 안 맞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함지의 태양이 화기가 되고 벌써 이제 안 좋다는 거야. 뭐가? 자기 명궁이, 타고난 명궁이 사주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일간 일주 뭐 이런 개념은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계절도 보고, 사주는 항상 계절을 보고 일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임두수 명궁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주로 치면 이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월의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인월의 신축이 자임두수로 보면 태양이 함지에 빠졌고 화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하게 되었고, 갈록궁에서 경향이 비추고 있다. 갈록궁 여기 있잖아. 갈록궁에 경향이 있다는 거지. 관은 항상 자기 맹궁에서 쉽게 찾는 거 얼른 눈으로 익히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네가 관이고, 재백궁은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재백궁이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빨리 또 다 써졌으니까 보면 되지만 얼른 빨리빨리 찾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갈록경에 경향이 비치고 있고, 태양 하기에 양타를 만난다. 태양이 하기에 양타를 맞았대. 그럼 우리가 이 비행기 모양이 사주에서는 뭐라고 그래? 삼합 해묘미. 얘가 갈록궁이잖아요. 근데 경향이 있는데 양타? 그러니까 해묘미 경향이면 타라가라고 있어야 되는데 삼방사이 없네. 초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근데 항상 자미두수 명반을 볼 때는 삼방사정을 또 보고, 또 중요한 게 복덕궁이 중요합니다. 복덕궁이 뭐니까 나의 정신이죠. 정신 복덕여가 있잖아요. 근데 복덕궁에 타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향타라가 양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타를 만나는 형국이 되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벌써 안 좋다는 거지. 태양이 화기에 빠졌어. 그러면 육친으로 이거 여자 명반이니까 태양은 육친으로 남자를 얘기한다니까 아버지도 해당되고 그럼 누가 해당되겠어요? 남편도 해당되고 아들도 해당되겠죠. 그런 게 다 영향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셨죠? 이 책에서는 뭔 얘기를 잘 안 써놨는데 다 읽고 얘기합시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어머니만이. 그 어머니를 볼 때는 우리가 어디를 본다겠죠? 이번에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나 모르겠어. 안 가르쳐줬다 하면 다시 한번 전에 들었다 하면 다시 들었고 처음 한다면 처음부터 들으면 되죠. 엄마는 형제궁을 보고 아버지는 부모궁을 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궁에서는 이렇게 그걸 하니까 하나 건너니까 여기를 엄마를 본다. 아버지 궁 입장에서 하나 건너서 그래서 여기를 누구를 봐? 엄마 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명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양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 할 수 있고 형제도 남자인기는 없고 스님이니 남편은 터도고 없고 물론 결혼 안 했고 남편이 없는데 뭐 아들이 있겠어요? 결혼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주를 자미두수를 먼저 좀 공부를 해보면 명궁이 태양 화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바깥에 천유궁이라 했죠. 천유에 거문이 있네. 거문은요 상당히 뭐하고 맞냐면 우리가 사주에서 십성으로 볼 때 뭐하고 맞아요? 상간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상관하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근데 우리 별에서는 이 거문은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 이 거문은 어두운 걸 뜻하니까 어두운 걸. 그래서 거문을 12구설을 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미두수 앙초보 앞에 보면 뭐 빨리 하는 뭐 전설 그걸로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거문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거는 어두운 암을 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구설. 거문은 12구설. 그래서 거문이 12구설인데 장점은 또 뭐야? 상가의 장점이 뭐예요? 잘하는 말대로 언변 잘하고 교수도 되고 선생도 되고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거문이 태양의 밝은 빛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빛을 못 보잖아요. 암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이거야. 또 해묘면데 제백궁에 천량이 있잖아요. 천량이라는 별도 지금 책에 없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책대로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것이 육친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자미로 좀 풀어보겠다는 거지요. 시작 또 해봅시다. 그래서 천량이 제백궁의 천량도 형을 뜻하는 건데요. 천량도 좋으면 아주 변호사도 하고 아주 관직도 하고 좋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천량할 때는 포청전 생각하시라는데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엑스런지 처음 했는데 몰라. 천량을 포청전도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좋았을 때. 근데 천량도 그렇게 형극을 좋아하는 별이라서 천량도 특히 태양의 밝은 태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태양이 안 좋잖아요. 안 좋네. 또 천기가 있네. 천기는 어디에 있어요? 복덕궁에 있잖아요. 천기도 그러니까 이걸 본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복덕궁 본다고. 근데 천기도 좀 예민한 별이거든요. 천기가 누구예요? 제갈공명, 제갈량. 그래서 천기도 제갈량이 뭘 잘해? 이런 사주 공부 잘하잖아요. 역학 공부 잘하고. 일단 고독의 별이라는 고독. 천기도. 그래서 천기가 딱 여가 있네. 근데 천기가 보니까 이런 경향 타라를 같이 보고 있고 천량도 지금 그러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기 천이궁 자리가 신이 붙었네. 신은 몸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후반도 합니다. 신궁 후반. 그 자기 명궁을 조종작용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명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신궁도 봐야 돼. 그러니까 벌써 몇 개를 봅니까? 해묘미 삼방 사정도 보고. 근데 사정이가 신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덕궁도 보고. 또 공부가 좀 더 열심히 좀 된다고 하면 이 부처궁도 보셔야 돼. 부처궁도. 근데 이분은 결혼이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부처궁에 보니까 천동이 딱 있네.
천동이 천형을 만났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지. 천형도 그가 하는 거고 형그가 하는 거 안 좋아. 근데 이 천동도 이 태양에 영향을 많이 미쳐. 영향을 많이 미친 별들이 나한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이 부처공도 본다 하면. 근데 부처공도 봐야 돼요. 결혼하면 부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이 안 된 거야, 지금 말하자면. 그죠? 결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비구니 스님이 결혼 안 하고 아들도 없고 그랬다 하잖아요. 응? 아들도 없고 남편 더도 없고 형제도 남자 형제는 없고 남자 형제는 없고 그 말은 자매는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엄마만 살아계시고, 책을 보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시고 형제도 남자 형제는 없고 스님이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언니 여동생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놔두고 그래서 다 안 좋아. 지금 부처군도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천동도 태양이 밝은 쪽, 그러니까 태양이 밝은 쪽 좋은 쪽에 있어야 될 별들은 대개 보면 천동, 천량, 거문이야. 이 세 개는 거의 태양 영향을 엄청 받아. 다른 별은 안 받고 대체로 다 받아요. 다른 별들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주나 자미두수나 태양의 향방을 보고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주도 그래요. 사주도. 그게 우리가 볼 때 조우 같은 그런 걸 보잖아요. 사주로 어두운 데 있으면 좀 뭐라 할까, 태양의 빛을 못 받으면 안 좋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사주 자미도 똑같아. 자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미 잘하면 사주 잘하고 사주 잘하면 자미 잘하러.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이 자미를 잘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 사주는 모르신 분도 있고. 왜? 이건 유튜브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내 제자분들은 사주는 좀 아는데 자미를 모르는 분이 많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건데, 유튜브라 어때? 근데 제자만 보나 전 세계인이 다 보지요. 그래서 유튜브 할 때는 조심스럽고 그래요. 말도 좀 조심하게 합니다. 항상 존댓말도 쓰고. 자, 이번부터는 그럼 뭘 볼까요? 한 사주 풀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미나 이 정도 했다 하고 사주를 풀어봐요. 사주를 보니까 인월에 신축일주네. 그죠? 인월에 신축일주죠. 예. 이게 역서부터 좀 삐그덕거린 거지요. 인월이면 그 다음에 묘진사 이렇게 가면 좋아요. 뒤가.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계절인데 일지가 반대로 간 거야. 반대로. 내 인생은 나는 봄에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생이 이렇게 반대로 다시 겨울로 가고 있어. 벌써 좀 안 좋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누구 자리야?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태신이라고 그래. 태신. 반대로 축월에 인이 있으면 일지에 인이 있으면 진신이라고 하고, 진신은 미래지향적인 거, 맨날 뭐를 생각하고 두뇌를 많이 회전을 시키고 이런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인해서 축으로 되면 태신하게 갖고 생각을 안 해. 머리가 발달하지 않아. 막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배우자 자리. 역설도 좀 안 좋은 거야. 사주 이렇게 쉽게 보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딱 보고. 이렇게 딱 보고, 인월에 신축이네. 잠깐 거시기하네. 이게. 인월이면 신사.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사 이렇게 갔으면. 신사가 됐으면 인사신 삼형이 되더라도 그건 좋은 거야. 왜? 인월이니까 인월에 신사가 되면 좋죠. 차라리. 근데 이게 축이 돼서 안 좋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책 써놓은 거하고 좀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별에서는 잠수수는 별을 아버지를 누구를 봅니까? 재성을 봐요. 재성을. 아버지는 재성으로 본다.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건 아실 걸로 알고, 또 그것도 모르신 분 있으시려나? 아버지를 재성으로 본다. 그래서 그건 다 아신다고 봅시다. 그래서 천간의 글자를 또 사주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양 철학은 음양입니다. 사주나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안 하다 하니까 오늘은 좀 많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한 30분 되더라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인월 재성을 남자 사주의 재성은 부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여자 사주의 재성은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냥 제가 이거 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무슨 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오해는 사지야. 사지. 뭘로? 12운성으로 사주를 풀다 보면요, 격국도 풀고 뭐 12운성도 보고 12신살도 보고 12신살은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근데 사주를 다 풀고 나서 12신살을 처음부터 들이대면 사주는 전혀 풀러볼 생각도 안 하고 12신사로 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12운성은 상관없어. 처음부터 봐도 12운성을 보니까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이 들어갔다 안 좋다는 거지. 일찍 돌아가셨네, 뭐 아버지 명이 짧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도 아니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남편을 봐보자고 한번. 여자분 사주 남편이 잘 맞아요. 결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비구니 스님이라. 그러면 봅시다 한번. 병화가 이는 장생. 오늘은 뭐야? 양인. 아주 강하게 깔았는데, 그리고 또 남편은 합도됐는데, 왜 이게 그랬을까? 두 분이 갈 수도 있겠네? 이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쉽게 보는 방법 중에서 인이 축으로 갔다, 이렇게 된다. 그가 배우자 자리다. 그러니까 별로 그러한 영향이, 배우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 이것을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사주 푸는 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계절학이라 계절을 보고 일주를 봐라. 그러면 이제 한번 운 한번 볼까요? 운 한번. 운 한번 보면 지금 이성 그 남자 여자분 사주에 결혼 배우자를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니까 13대운에 갑자대운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 자축이 합이 되고 요건 재생이잖아요. 재생이 오면서 자축이 합이 돼요. 재는 뭘 생합니까? 관을 생하려고 그러죠. 재생 관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분은 재성운에 결혼도 해요. 관을 생하니까. 또 그런데 이거 자에서 축이 오잖아요. 일지하고 합이 될 때 결혼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20, 30 대운이니까. 일찍 결혼했으면 몰라도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지금 갑오생이 54년생인데 44년생, 34년생이 몰라도 54년생이 뭐 23 전에 결혼한다는 것은 잠깐 그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3대운의 개해운을 보니까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상간운이 들어와요. 상간운이. 그래서 상간운 요때 이성을 알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놔두고, 상간운에는요 별로 이성을 빨리 알았다가 또 헤어지기도 해요. 별로 상간운에 이성을 한다는 게 별로 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운들이 별로 좀 안 맞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 이 양반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보니까 일찍 남자를 알았다가 그냥 말 수도 있고 그래요. 책에서는 그런 말 안 써놨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사주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분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이 신이 병화를 만나면요 남자가 만납니다. 병화가 간이잖아요. 신금은 병화를 좋아해. 책에는 자세히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우자 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없다고. 근데 이거 자미두세에 보니까 배우자 복이 없게 생겼잖아요. 자미는 태양은 남자 육신하겠는데, 근데 또 아까 부처궁 배우자 궁을 보는 거야. 또 배우자 궁에 천둥 천영이 있어서 X라는 거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습니다. 잡성들 나중에 좀 제 2권에서는 잡성 같은 공부하니까 그때 보다 자세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혼하려면 이 천지궁도 봐야 돼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천이궁. 내가 결혼해갖고 바깥시장 나간 거지. 바깥시장 나간다는 얘기는 결혼해서 내가 따로 살림을 차린다는 거거든요. 천이궁이. 근데 나가 몸신도 돼. 그러니까 이걸 보자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한번 볼까요? 화성, 영성. 이걸 활행이라고 그래. 활행은 제 2권에 자세히 나옵니다. 2권 때 이제 공부할 건데 지금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자꾸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풀어보면 활용이 이렇게 거문을, 근데 그가 몸신자잖아요. 나의 또 천이궁 바깥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서 할 때 활용이 이렇게 협하고 있잖아요. 이 화성이 영성이 여기를 거문을 어디를 몸신자 여기를 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령이 이렇게 협을한 자리가 몸신자리 연관되고 나의 천이궁이라서 안 좋다. 그래서 육친에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재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본다고 하면 신금이 경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이제 남자 행재가 되고 신금은 같은 거니까 여자 행재도 되지요. 근데 이거는 뭐 행재도 없고 뭐 그러니까 언니 여동생도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 그걸 보자고 그러면 신금이 묘에는 뭐예요? 신금이 묘에는 절지야 절지. 절태양일 절지. 그래서 힘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금이 묘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제도 없겠고 뭐 그렇다. 엄마만. 그러니까 엄마는 왜 있겠어? 그러면 엄마는 왜 있겠어요? 엄마는 행제궁 보면 돼. 그러면 행제궁. 요 자미두수는 행제궁. 행제궁 보니까 무게 우필의 화가 좋네. 별도 왕지가 강하고 엄마는 괜찮다. 금방 알 수 있죠. 행제궁을 엄마를 본다 했잖아요. 아버지 궁을 부모궁을 보니까 아버지가 극한 게 한나 그네 극한 게 행제궁이라 했잖아요. 행제궁을 부모로 본다. 엄마로 본다.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러면 사주에서는 또 자기가 일지에 인성을 깔았잖아요. 토생금. 엄마하고는 잘 맞네. 이렇게 해서 사주하고 자미를 같이 풀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시간을 한 21분 정도 했네요.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부족한 거 계속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